제가 사용한 문제집은 이겁니다. 그냥 저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것은 이 문제집에 딸려있는 이 해설서가 우리의 토익 공부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10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해설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칭 대명사의 격.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한자어가 너무 싫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건지 한자어를 공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해설서에 나와 있는 온갖 한자어들 다 읽어볼까요? 인칭 대명사 격, 주격, 형용사 상관, 접속사 상관? 뭐 내 상관이 팀장님인가요? 팀장 접속사인가요? 어형, 태 이게 뭔? 그래서 101번 앞에 있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인 B가 정답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문법을 통해서 이 정답을 도출해내는 이 과정은 남한테 설명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명사니까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나와야 돼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만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문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말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타당하지도 않은 것 같고 사실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이 각자 판단해 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장을 외울 것 같아요. New patients to arrive 15 minutes before their scheduled appointments. 이걸 그냥 외워버릴 것 같아요. 이 문장을 그냥 내 익스프레션 노트에 넣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문장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한정돼 있어요. 이게 무한하게 확장되는 거면 외우는 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무한하게 확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장 몇 개씩 읽고 외우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감이라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확신으로 변하는 거고요. 이게 내 것이 정말 이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법이 정말 그냥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 명사 앞이라서 소유격이 들어가니까 소유격을 찾아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문장 자체가 나한테 입력이 돼 있다면 내 익스프레션 노트에 입력이 돼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수반되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명사 앞에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온다. 이 정보 가지고 내가 무슨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무슨 표현을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라이팅도 못해요. 내가 쓸 수 있는 건 명사 앞에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온다. 이 룰이거든요. 이 룰인데 내가 무슨 102번은 이 문장은 제가 제 협력기관한테 진짜 맨날 쓰는 이메일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써요, 진짜. 프로포절 같은 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데드라인을 늘 설정을 해주고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버전이라는 게 명사라는 걸 우리가 품사를 일단 알아야 되고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adjective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정말 기초적인 문법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거를 모르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final version이었습니다. 103번. 자, 기본적으로 저는 해석 어프로치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법 어프로치부터 먼저 가보죠. 해설서에 어떻게 써있나 보겠습니다. 자, 상관 접속사 나옵니다. 팀장님 접속사. 팀장님이 좋아하는 접속사인가요? 네, both A and B. 동사의 직접 목적어인 tax preparation과 financial management consultations가 and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C가 정답이다. 이 if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와 동사로 이어지는 절을 이끈다. 와, 일단 여기 나온 직접 목적어가 뭔지 알아야 되고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거 저도 배웠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써본 일이 정말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는 그 영문법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쓰던 그런 표현들을 오히려 그 문장을 주고 이게 몇 형식인지 매칭해보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알죠. 다 알죠. 문법 다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결국 text preparations 여기서 subject verb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해석 어프로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석 어프로치 보면 subject verb가 제일 중요하죠. 미스 초이가 subject고 offers가 verb고 그래서 미스 초이가 offer 한다는 거죠. 그래서 clients가 바로 나왔으니까 무슨 형식인지 몇 형식이죠? 다 아시겠죠? 저는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께 맡길게요. So tax preparation services and financial management consultations. 그래서 또 and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only if, either, both, not only 이렇게 나오는데 and가 있으니까 both가 both and, both A and B. 여기도 뭐 해석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either A or B, not only A but also B. 뭐 이런 거는 사실 문장을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건데 뭐 both A and B, either A or B 이렇게만 외우면 도대체 우리가 영어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잉글리시 라이팅을 할 것이며 이메일을 어떻게 쓸 것이며 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내가 아는 건 both A and B 밖에 없어요. 그럼 both A and B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우리 출장 가서 이메일 쓸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토익을 그냥 토익 점수 받으시려고 시간 쓰시는 거 진짜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어쨌든 취업하기 위해서 토익 점수를 따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취업하고 나면 뭐합니까? 취업 이후가 더 문제죠. 영어를 나는 취업 이후에 영어는 절대 안 쓸 거다. 그러면은 이런 해석 어프로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어떤 어프로치를 가져갈 건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문장을 그냥 다 외워버릴 것 같아요. Miss Choi offers clients both tax preparation services and financial management client consultations. 네, both A and B. A and B인데 A and B의 실체를 그냥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다음 104번은 마야 변. 여기 해설서 먼저 보겠습니다. 능동태 동사로 choose의 목적어를 동반해야 되는데 choos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능동태는 아니고 빈칸 뒤에 by가 이끄는 전치사구가 있고 해석이 경영자의 이해 선택 자연스러운 수동태형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진짜? 능동태는 목적어가 돌아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능동태가 아니고 그래서 수동태고 능동태는 다 소거하고 그래서 수동태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냥 해석이 훨씬 빠를 것 같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해설서에도 경영진에 의해 선택되었다 라는 해석이 자연스러움으로 수동태형인 D가 정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처음에 이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이 안 되시면 당연히 영어 문장이 우리말로 무엇인지 그리고 1대1로 매칭을 시켜봐야겠죠. 이거는 해석으로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경영진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She was chosen by the executive team 이니까 그냥 수동태가 나오면 되지 뭐 능동태라서 choose의 목적어를 동반해야 된다 이런 거까지 알 필요 없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마야 변 이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마야 변이든 진짜 뭐 변사또거나 무슨 변이건 executive team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by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to head 뭐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죠. to head public relations department건 뭐 마케팅 팀이건 파이낸스 팀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팀을 이끌기 위해서 익스큐티브 팀에 의해 선택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해석 어프로치를 하실 때에도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잘 분간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 핵심적인 정보들만 취합을 해서 내 문장을 새로 만들 것 같아요. She was chosen by the executive team to head the new marketing team. Or She was chosen by the executive team to head the finance department. 비평가가 식당 음식을 평한 내용으로 describe A as B 구문이 사용되었으므로 C가 정답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해석하라는 거죠. describe A as B 라고 하면 A를 B라고 설명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외워서는 절대 우리가 회화에서 말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외워버려야 돼요. Restaurant critic for the Montreal Times 이걸 he라고 그냥 치환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He described the food at Corbin's Kitchen. Corbin's Kitchen도 입에 안 붙으니까 저 같아도 다른 걸로 치환할 것 같은데 김간에 He described the food at 김간에 as affordable. 말이 되죠. 입에 딱 붙고 체화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문장이 내 것이 되면서 describe A as B 이거를 되게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과 딱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것들을 추출해내서 여기서 나와 있는 좀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이걸로 치환시켜버리고 내 문장으로 체화시켜버리고 이것들을 몇 번 소리내서 읽고 내 익스프레션 데이터에 넣고 지속적으로 출력해내서 사용해보고 이러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쌓이면 어프로치, 이 해석 어프로치로도, 문법 어프로치가 생각이 안 날 때 이 해석 어프로치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요. 그러니까 문법 어프로치를 완전 쓸데없고 시간 낭비라고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어느 정도 비율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7대 3 정도로 볼게요. 해석 어프로치가 7이고 3. 이 문법 어프로치는 시험장에서 생각나면 정말 좋겠지만 생각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시간은 짧고 난 멘붕 와 있을 테고요. 그럴 때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건 나의 감이고 나에게 체화되어 있던 이 동물적인 감각, 이게 훨씬 더 대응성이 좋고 때로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 정확도는 여러분의 평소의 노력에 달린 거겠지만요. 너무 문법 어프로치로 너무 이게 경도돼서 문법만 알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도출해낼 수 있다, 너무 과격한가? 이 환상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파트 5 문제들만 해도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고, 이것들을 외우면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할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내 것을 체화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들도 문법만큼이나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 컨텐츠는 좀 약간 좀 줄이고 제 브이로그로 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